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 1월 7일 시장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월 연초에 1월 달이 딱 되자마자 매년 그랬듯이 1월 달은 조금 1월 효과라 그래야 될까요? 1월 달 되면은 시장이 좀 반등을 주는 모습들이 있어서, 왜냐면 별의별 악재가 12월 달에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뚫고 12월 달에 좋았잖아요. 끝에. 좋았다기보다는 조금 올라오는, 코스닥 기준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서, 오히려 1월 달이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던 습관대로 한 거죠. 월말 되면 좋건 나쁘건 간에 일단 현금 비중을 늘려놔. 그죠? 그래서 늘려놔서 한 7대3 정도로. 근데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거, 수익을 내고서 더 늘릴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호가 몇 개 차이로 안 팔리고, 그지? 뭐, 요런 것들이 있어갖고, 어, 많이 못 해놓은 게, 더 많이 못 해놓은 게 조금 안타까울 뿐인데, 지금 이건 무슨 준비해놓은 것처럼 해가 딱 바뀌고, 월봉 바뀌고, 연봉 바뀌면서, 요이 땅 하듯이 그냥 밑으로 내려 꽂는 모습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또는 시장에서, 시장의 분석가들이,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거는, 뭐, 시장 참여자들은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던 거지만, 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면 다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뉴스예요. 연준에서 얘기하는 뉴스잖아.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겠다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야. 그죠? 쉽게 말하면. 그거에 시장은 화들짝 놀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매스컴에서 떠들고,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떠들어 제끼면,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한다. 종목도 마찬가지.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코인 같은 거 뭐, 얘기해버리면 그냥 쭉 올라가 버리고, 그냥 재미삼아 만들었는데, 괜찮네요. 이거 갖고, 뭐, 뭔진 모르겠어.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뭔가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 장난치듯이 얘기를 해도 올라가. 그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식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대했던 거는 목요일 날 어제였죠. 어제 전략 후강에, 그죠?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조금 개파락 양봉을 만들면서 위클리 옵션 그 영향을 좀 볼 수 있을까 했더니만 아침에 개파락 해갖고 아침에 올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밑방향 청산 다 하고 다시 내려 꽂아갖고 밑으로 죽여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 카드죠. 시장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조금만, 제가, 그래도 내려가면 매수다. 매수 찬스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일단은 미국 시장 기준이면, 미국 시장 기준인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120선을 이렇게, 뭐, 나스닥 기준이에요. 나스닥 120선을 이렇게, 살짝 깨고 하죠. 내려가도, 얘는 여기서 이 추세선 그려드렸지만, 추세선을 갖다가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깨고 내려간다고 그래도, 120선은, 240선을 지지받고 리바운딩이 나오던, 올라간다가 하니까 받고 리바운딩이 나오던, 아니면 240선을 깨고, 진짜로 얘네가 뭐, MMT로 가기 위해서, 진짜 무슨 수작을 부린다거나, 그지? 립 서비스로,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 깨질 수도 있어. 근데 깨져도 기회다. 미국은. 미국 시장은. 그죠? 근데 우리 시장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미국이 살아있어야 어떻게 우리 시장이 안 깨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목요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위클리 옵션 그 시점으로 변화가. 근데 그게 안 되면 금요일, 그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금요일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여기서부터 반전해갖고 확 가는 거보다는 내려가는 게 그래도 브레이크는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삼성전자 역대급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아니,
생각해봐. 안 좋을 거야 라고 했다가 좋게 나와야 어떻게 서프라이즈가 돼야 시장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을 거다, 역대급일 거다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오거나 그냥 그만큼 나오면요. 시장은 오히려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봐봐. 금리 인상이다. 이게 지금 화두잖아요. 금리 인상이다. 이게 화두잖아. 근데 미국 기준으로는 생각해, 미국 지금 제로 금리예요. 그지? 제로 금리에서 버블이 터질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버블이 터질 게 없는데 여기서 죽어봐야 어차피 다시 올라간다. 금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풀었어요. 돈을 풀어갖고 사람들한테 돈을 막 대출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뭐 비트코인도 사고 금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이렇게 샀어. 샀는데 이자를 안 내도 돼. 무이자로 막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돈을 회수한다 해가지고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금리를 계속 올려야죠. 근데 한 번 올릴 때 보통 0.25다. 그지? 그러면 올해 3번 올리고 내년에 3번 올리고 그 다음에 또 2번 올려서 뭐 8번을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연준에서 나온 얘기까지는. 그럼 뭐야 이거? 올해 3번 올려봐야 0.75. 그죠? 0.75야 이자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는 채권 금리 자체가 1.7, 아까 1.725, 그죠? 1.75 정도 지금 오늘 뚫어 올린 게, 1.7을 뚫어 올린 게 요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물가 지수가 어때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어떻게 나와요? 요번에 나오기 전까지가 6.8인가 그랬죠? 그럼 뭐요? 은행에서 3번 금리를 올려서 0.75가 되던 1.7이 넘어가서 2.0이 되던 그죠? 금리가 물가 올라가는 인플레 속도가 훨씬 높잖아.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처박아 놔봐야 돈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처박아 놔봐야 어떻게 돼요? 인플레 때문에 해지 수단이 안 돼.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풀린 돈이나 또는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겠냐고. 이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은행에다 돈을 넣냐 이거예요. 넣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 계속 주식을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에 의해서 연준에서 나오는 뭐 이런 악재에서 금리 인상이 될 거다. 근데 이렇게 찔끔찔끔 뭐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1%, 2% 올라가갖고는 그죠? 0. 몇 %씩 이렇게 올려갖고는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문제가 되면서 올라가는 게 인플레잖아.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은행에다 넣어놔 봐야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한다. 위험 자산 쪽으로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가 돼. 미국 시장 이야기예요. 그치? 그럼 미국 시장이 버텨주는데 우리 시장만 작살난다? 당장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장도 내려갈 때는, 일단은 미국 시장이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시장도 내려갈 때는 매수 관점이다. 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다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60과 240이 데드가 났다. 그리고 60의 방향이 돌렸다. 근데 60일 전 종가 밑으로 내려왔어 이제. 그러니까 60이 돌다가 꺾인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카드가 있어. 전저점을 종가상 깨지 않고 다시 60일 위로 올라가면 60이 240 밑에서 쌍바닥이 된다. 쌍바닥이 되고 240을 뚫어 올리면은 240의 방향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그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241 전 종가보다 높아져야 240이 도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 저점 여기를 갖다가 깨고 내려가면 240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60이 데드 크로스가 냈다가 이렇게 돌다가 어떻게 돼? 이 전저점이 깨지면
이렇게 되죠. N자 하락파동이 된다.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미국은 살아 올라갈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눌리다가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계속 N자락으로 이렇게 빠진다?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우리 시장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요거를 월봉으로 보면요, 당연한 수순이야.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근데 아직은 몰라. N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이제는 60이 꺾였기 때문에 쌍바닥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 전저점을 지켜주는. 그게 무슨 얘기냐? 얘가 내려가. 근데 여기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데 얘가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얘 끝났어요? 앞에 양봉이 이렇게 크잖아. 캔들 매매로도 이 음봉이 이렇게 내려왔지만 앞에 양봉이 깨지지 않았어. 근데 지금 이렇게 양봉이 떠졌죠. 그리고 이제 음봉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음봉의 고점이 낮아졌죠. 이 양봉의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캔들로도 쌍봉이 돼. 근데 이평선도 이미 외봉 내려왔다가 시초가가 올라가서 시작해갖고 지금 내려오는 거면 이 캔들 자체도 종가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뭐다? 쌍봉 캔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평선 상으로도. 캔들만으로도 쌍봉이고 이평선으로도 쌍봉이 될 수가 있는 캔들이다. 근데 문제가 또 있지. 무슨 문제냐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려면요. 앞에 저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돼. 종가상. 그러니까 다시 반전돼서 올라가려 그러면 내려가던 이게 주가가 내려가다가 반전돼서 올라가려면 음봉 나오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양봉이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봉보다 조그만 음봉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음봉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음봉을 이기는 양봉이 나와야 이제 상승으로 반전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자리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번 달에 음봉은 괜찮아. 괜찮은데 조그만 음봉이어야 돼. 앞에 양봉의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조그만 음봉이어야 됩니다. 음봉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양봉 나오는 것도 괜찮지만 양봉보다 음봉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모습은 음봉이 나올 수도 음봉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대신에 앞에 양봉을 깨면 안 된다. 저점.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봐야 알아. 이거는 쌍봉이기도 하면서도요.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반전의 시그널이 나오기도 해요. 바닥에서. 그치? 양쪽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근데 미국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제로금리에서 무슨 버블이 터져? 그죠? 그러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인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주는데 인플레가 속도가 워낙 빠르고 너무 높아 있는 상태인데 금리를 찌끔 올린다고 해봐야 어떻게 돼요? 어떤 놈이 미쳤다고 은행에다가 갖다 돈을 넣어놓냐고. 더 이자를 많이 주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 떠드는 얘기들로 빠지는 것도 해프닝이고요. 아이러니한 거고 그렇게 해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죠? 또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미국이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 안 올라갈까? 그러면 일단은 이 양봉의 저점만 깨지 않으면 우리 시장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연봉 자체가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거야. 첫음봉. 그러니까 1월 달이 만약에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2월 달부터는 좋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시장이 반전을 주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은 뭘까요? 생각해봐봐. 얘를 죽이지는 않는다. 미국 시장이 어차피 아까 설명드렸듯이 금리와 물가 문제에서 이거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금리가 아무리 금리를 많이 올려도 지금 상황에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MMT를 가기 위한 요 사전 작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 건데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는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이자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좀 넣어줘. 그래야 어떻게 돼? 인플레를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3번 아니라 5번을 올해 올려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버블은 터지지 않는다. 1%대 정도라고 쳐도, 그죠? 막 올해 1%로 올려, 금리를, 미국이. 그래서 빚내서 집 사고, 뭐 주식 사고 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지? 주식 해갖고 1%도 못 낼 것 같아, 1년에. 그러면 주식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좀 안전하게 한 3% 정도 준다 그러면요. 주식해서 어렵게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모르는 거를 갖다가, 그냥 돈만 넣어놔도 3% 준대. 부자들 같은 경우에. 하지. 그리고 빚을 내서, 제로 금리에서 또는 아주 저금리에서 한 달에 집을 내가 10억짜리 샀는데 이자가 한 달에 10만 원이었어.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됐어.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 예를 들자면 제로 금리에서 10만 원만 냈는데 1%, 2% 올라가가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월. 그러면 부담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청산을 하던 아니면은 빚을 갚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걸 노리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주가는 안 빠진다. 오히려 돈은 더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쵸? 반대로 해석하면 돼. 시장의 논리로. 그죠? 경제학적 논리 말고 그냥 시장의 상식적인 논리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걱정할 게 전혀 아닌데 시장은 반응을 한다. 그럼 뭐야? 지들이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거지. 그거에 우리 계좌만 놀아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에 어디까지 쟤들이 밀어 제껴버릴지는 몰라. MMT를 위한 사정작업이라 그러면요. 세게 밀어버릴 거야. 240선 깨면서 밀어버릴 거라고. 공포심을 조장해야 되거든. 어떻게 전 세계가 공포가 떨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미국이 돈을 더 풀어야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채 한도 상한을 폐지시켜버리고 어떻게 무제한으로 돈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들 돈을 줘야 돼. 근데 전 세계인들은 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왜? 지금 돈을 안 빌리면 안 돼. 지금 상황에서. 왜? 백신을 갖다가 사다가 돈을 빌려서 그거 사다가 국민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확진자가 막 확산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다 이제 뭐죠?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집에서 치료하라 그러잖아요. 그 대신에 뭘 먹어라? 알약을 먹어라. 화이자에서 만드신 알약을 먹어라. 근데 그 알약이 한 번 먹는데 한 60만 원씩 한대. 그거 개인들 먹으라면 먹어요? 안 먹지. 나라에서 사다가 줘야 되잖아. 돈이 필요하잖아. 그쵸? 그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도 MMT를 해도 어떻게 해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MMT를 해도 상관이 없어. 지금 이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우리 전 세계인이 백신을 맞아야 되고 1차, 2차, 3차, 5차, 5차 그 다음에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갖고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집에서 치료해도 돼. 대신에 알약을 먹으면 돼. 근데 한 60만 원씩 해. 이거를 갖다가 무진장 세계 각국의 나라가 그리고 주요 국가들이지. 방구 좀 낀다는 주요 국가들은 나라에서 사서 어떻게 해요? 제약사로 다 돈이 들어가지. 결국에는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달러가 다시 미국에서 풀어서 빌려주고 전 세계로 국가로 그 다음에 여기 약사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수하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MMT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려면요, 이게 가능하려면 미국의 부채 산도 상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 옐런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겠다고, 그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조용하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하겠다라고 직접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어떻게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 만약에 그거를 지금 해가 바뀌자마자 만드는 거라면 이거는 좀 심하게 빠진다. 그래도 올라간대. 그래도 올라갈 수 있어. 해버리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겠죠. MMT 그래 MMT 실행해라. 전 세계에서 뭐 미국 니네 해야겠네 그거. 안 하면 우리도 죽고 니네도 죽고 다 죽네. 이 그림이 나오면요. 쉽게 할 수 있죠. 부채 한도 상한을 아예 폐지. 그런 거 없애자. 이 그림으로 갈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요.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어떻게 돼? 주식시장은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꼭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버블이 터져서 죽지는 않는다야.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근데 미국이 살아있으면 우리도 살 수 있다. 그죠? 기술적으로 보나 시장 상황으로 보나 상식적인 상황으로 보나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뚫고 반전을 시장의 반전을 MMT 한다 그러면서 밑으로 확 빠지는 미국 시장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반전을 줄 수 있는 카드는 뭐냐 이거죠. 실적. 그죠? 뭐가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금요일은 뭐다? 삼성전자 잠정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다. 그죠? 오늘 있다. 뭐 보통 보면 아침에 하잖아요. 장시작 전후 해가지고 그러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수급적으로 보면은 금융투자에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선물과 현물의 포지션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얘는 선물을 사고 있고 금융투자에선 계속 그러면서 현물을 매도하고 있죠.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어. 그걸 또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있고요. 반대 포지션 잡으면서. 근데 금융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장이 전 세계 미국 시장 갈 때도 못 갔던 거는 금융투자 그 기관 애들이 때려서 그런 거잖아. 얘네 포지션 때문에 그렇다. 그치? 근데 더 크게 보면 3월 달에 동시 옵션 만기일 포지션은 외국인들 상방향에다가 지금 갖다 놨기 때문에 그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예요. 아직까지도. 그지? 그래서 요번에 뭐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장을 그렇진 않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 그래갖고 작업을 할 거면 초장기에 빨리 해갖고 빨리 끌어 당겨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야. 그쵸? 미국 대선,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버리면.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도 3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장을 작살내버린다? 그 연기금은 그거 방어 안 하고 뭐 한다? 우리나라, 투자 비율을 줄이고 미국 투자 비율을 늘린다? 이거 혼날 짓이지. 그죠? 선거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짓이 되는 건데, 이거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그지? 그래서, 거기다 또 뭐가 있다 그랬어? IPO, LG 에너지 솔루션, IPO 27일 날 있잖아요. 이거 돈 만들어야 돼. 기관들도, 증권사애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집어넣어야지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팔아갖고 지금 이 돈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떤 거 팔겠어? 많이 수익 난 거, 많이 올라간 거. 게임주들 많이 올라갔죠. 메타버스, 그 다음에 반도체 일부 막 올라갔던 애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올라갔던 애들, 뭐 이런 애들 위주로.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주 메타버스 이쪽이죠. 얘네 작살내고 있는 거지. 그죠? 작살낸다기보다는 걔네들을 팔아서 어떻게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팔아서 현금 확보하고 있고. 요렇게 보시면 돼. 그거 판 걸 갖고 어떻게 선물에선 또 방어하고 지수를 또 그지? 포지션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그게 언제 끝나냐? 아까 큰 그림 미국 시장도 그러고 우리 시장도 그러고 뭐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막 이래. 근데 고용지표, 민간 고용지표는 잘 나왔어요, 미국. 근데 덮여버렸어. 연준의 그 회의록 발표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악재로 돼버렸죠.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한 2배가 많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완전 고용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준이 진짜로
지네가 하려고 하는 걸 더 하기가 쉬워졌는데, 그러면서 악재가 돼버렸어. 보통은 호재가 돼야 되잖아. 그쵸?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다? 실적. 야,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은데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돼? 특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데? 괜찮은데? 응. 이거밖에는 주가를 끌어당길 명분이 또는 모멘텀이 아예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MMT 그거 반전, 드라마틱한 반전 그거 빼놓고는 실적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뭐다? 실적이 되는 놈만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다. 실적 장세에 전형적인 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반전을 주기 위해서는 실적밖에 없다요. 그래서 그 포문을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브레이크 정도만 걸려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하락에 브레이크 정도만 걸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한 건데요.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 그쵸? 근데 예상일 뿐이죠. 항상 대응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직접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늦지 않는다예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야. 항상 조금 진짜 시장에 저명한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뭐 기사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와 좀 반대적인 생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안 좋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상식에서 생각을 하면 돼. 상식에서. 그죠? 물론 틀리든 맞든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아요. 누가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틀릴 때도 있겠지. 당연히. 그죠? 근데 맞을 때도 있죠. 남들이 다 아니다고 할 때 혼자 맞다고 했다가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리고 과거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모습을 토대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거잖아. 근데 과거에 이런 움직임으로 왔었어. 근데 그건 또 있어요. 뭐냐면 과거대로 안 움직여. 지금 시장이. 그죠?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과거의 모습대로 움직이지 않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거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으나 돈의 논리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고 버블이 터진다? 그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터질 버블이 있어야 터지지. 지금 돈만 갖다 뿌려놓은 것 뿐이죠. 금리가 제로야. 근데 뭐가 터지냐고. 그죠? 1.7 물가가 6.8이잖아요. 누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냐고. 그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이 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장은요. 미국 시장 같은 거는 빠지면 좋은 찬스가 한번 온다. 그래서 저도 지인분들한테는 해외 주식 계좌 안 하신 분들도 할 거라면은 요번 기회니까 만드세요라고 했어. 할 거라면, 그러니까 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예요. 우리 시장이 문제라고. 미국 시장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은 지켜봐야 됩니다. 이 저점을 갖다가 깨고 내려가는지, 그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다시 60일 위로 올리는지. 60일 위로 올리면은 그때부터는 매수 찬스. 매수 찬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놈이 갈까요? 딴 거 없어. 실적 되는 놈이 갑니다. 삼성전자 실적 좋다며. 지금 사상 최대가 나온다며요. 그지? 그것보다 뭐냐면, 최대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밑에 단에 반도체라든가, 뭐, 스마트폰 부품주라든가, 그지? 요런 애들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외봉으로 빠지는 거잖아, 걔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쌍봉주로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튀어버리면, 하이닉스 튀어버리면,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거죠. 반도체는 잘 봐야 돼, 올해는요. 계속 얘기하지만.
핵심이 있죠. 반도체, 메타버스, 뭐 기존의 주도주 양쪽 다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실적 좋은 2차 전지는 봐야 되지만 어떻게 돼? 너무 작년에 많이 갔으니까 올해는 조금 탄력적이지 못하게 움직일 가능성 크다.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은 원전 관련주 잘 봐요. 오늘 미국 시장도 에너지가 잘 갔어요. 원전 관련주만 보면 돼. SMR. 그죠? 소형 원전만 보면 된다고. 다른 거 뭐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이런 것보다는 원전을 잘 봐야 된다. 그지? 미래 에너지는 원전과 가스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경협은 조금 테마성으로 봐야 되고 정책 선거 앞이니까 지금 바닥에서요. 양봉 주고 요번 달에 올라오는 애들은 뭐 포스코 철강 조선 또는 뭐 있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 지금 금리 인상 수혜 그 보험주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240선 밑에서 240선 위로는 아니고 아직 밑에서 이제 반등 올라오고 있는 중인 애들이야. 걔네들이요. 건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시멘트, 건자재 뭐 이런 애들. 정책 관련한 애들. 대선 전에 정책 관련 애들이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고 오히려 위에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걔네들이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요번 달에. 그죠? 요번 달 눌려주는 애들, 실적 되는 애들을 갖다가 사주는 게 맞다요. 근데 지금 당장의 수익을 보려고 그러면요. 밑에서 올라오는, 요번 달에 양봉 치고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일봉에서 눌러줄 때 사는 게 맞죠.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는 선택의 몫이야. 일단 좀 길게 본다 그러면요. 위에서 눌러주는 애들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단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면은, 지금 현재 양봉을 주면서 월봉상 올라오는 애들 갖다가 매매하시는 게 답이겠죠. 큰 그림의 시장은 전저점을 깨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것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제가 삼성전자가 살아서 코스피가 살면 얘도 어차피 살아난다요.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좀 길게 했죠. 제가 주말에 유튜브에다가 시황을 못 올려드려갖고, 오늘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 장중이 아니라 시장 대비 아침에 하는 거를 갖다가 같이 해서 잘라갖고 시황까지만 잘라갖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요거 다음에 이제 종목 얘기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쪽 인사부터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라고 해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주말에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시황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 브레이크가 나오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실적,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을 다시 돌리기 위한 거는 딴 거, 미국이든 우리든 뭐예요?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실적 발표. 그거밖에는 지금은 답이 없어요. 안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너져도 기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잘 조절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